현재 일본에는 트위터 한 문장이 급속하게 퍼지며 전국이 매우 떠들썩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일본 트위터 상에서의 인기 트렌드 2위를 기록하며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문장은 아베 그만둬 라는 것으로 일본 국민이 아베 정권을 몰아내자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평소 지지율이 50% 육박하던 아베 총리이기에 이렇게 일본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 궁금해지는데요. 많은 이들은 이것이 한국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해 일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이렇게 한국 때문이라는 이유에 관해서는 한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를 빠르게 잘 처리해서라는 것으로 일본은 현재 상황에 당국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스포츠 신문에는 보기 드물게 전면에 아베 당장 그만둬라는 글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스포츠 신문에서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기사는 매우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스포츠 신문에서 이런 정치 기사가 나온 것은 도쿄올림픽에 취소되는 상황이 아베 내각의 무능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전 세계로부터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로 아웅식으로 일하다가 결국에는 올림픽 참가국들이 일본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수단을 못 보낸다는 것이죠. 최근에 호주 선수단이 도쿄올림픽에 선수들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도 크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또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이상한 방향의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마트에서는 각종 용품들의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일본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은폐를 하다 보니 국민들 가운데 가짜 뉴스가 퍼져서 마트의 일부 생활용품이 중국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 결국 품절될 거라는 소문이 돌아 마트에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혀 살 필요 없는 휴지나 기타 생활용품 품절에 관한 가짜 뉴스였던 것입니다. 계속 제대로 된 정보가 없고 은폐되니 불안하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돌면서 마트 사재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화장지의 경우에는 98%가 일본산이라 해외에서 공급이 중단될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휴지 원재료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루머가 SNS에 돌면서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계속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자 국민들은 폭발하고 일제히 트위터를 아베 그만두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한 전문가의 멘트도 있습니다. FDA 전 국장은 한국은 일을 제대로 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본은 큰 문제를 일으킨다며 지적합니다. 한편 우익 세력에서는 한국에서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비판까지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일본 국민들은 우익들에게 일본 정부가 일을 안 하는 게 나라가 맞냐면서 강력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IOC도 처음에는 도쿄올림픽은 안전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갈수록 취소를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냐고 비난받던 일본의 산케이마저 아베 내각에 대해서 거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산케이는 최근 방송을 통해서 한국은 다양하게 상황을 대비하고 신속하게 국민들을 챙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본은 매우 답답하다며 이례적으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여러가지 상황이 겹치며 과연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러낼지 시계 제로의 상태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일본에게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0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도쿄올림픽위원회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와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25일 AP통신 등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IOC 전 부회장이자 현 위원인 딕 파운드는 올해 7월 24일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의 운명은 5월 말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취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으면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고까지 말해 현재 절대 올림픽 취소는 없다던 일본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나오고 있는 런던 시장 후보의 올림픽 런던 개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며 개최 장소를 옮기기보단 아예 올림픽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습니다. 파운드 위원은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의 협의에 달려 있으며 그 전까지 올림픽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간 독도 문제와 우길기 반입 문제 등 일본에 굉장히 친화적이었던 IOC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선회한 입장을 밝히며 현재의 상황을 WHO와 UN에게 공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모리 요시히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통해 대회 취소나 연기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올림픽 강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32년간 IOC 위원으로 활동해오며 IOC 부회장의 경험도 있고 체육계의 마쿠 실세로 알려져 있는 파운드 위원의 발언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 유력 매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5일 IOC는 도쿄올림픽 취소 충격을 완화하고자 8억 9,700만 달러의 예비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파운드 위원은 이 예비비는 자금을 IOC에 의존하는 여러 국제 스포츠 협회의 안전망으로 준비된 것이라며 올림픽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에도 대비돼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구체적인 취소의 입장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끈끈하던 IOC와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씩 서먹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과 IOC는 과거 프랑스 사법당국에게 올림픽 유치를 위해 로비를 한 사실이 걸려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수장이 올림픽을 1년 4개월에 앞두고 불명예 퇴진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올림픽은 전 세계의 스포츠 축제인 만큼 공정한 경쟁이 가장 큰 모토인 세계적 행사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 돈을 물쓰듯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2016년 올림픽유치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해 89억엔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일본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 올림픽이 반드시 필요한 일본에게는 더욱 절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 도쿄올림픽은 2개월이라는 운명의 시간을 받아놓게 되었습니다. 일간 겐다이에 따르면 올림픽이 정말로 취소될 경우 일본의 경제적 손실은 20조엔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게 될 일본의 앞날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여전히 올림픽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운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IOC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급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일리 스포츠와 뉴욕타임즈 등 해외 언론에서조차 올림픽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어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강행시키려는 돌파력과 발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북한이 미국이 이건 안 된다 라고 그 레드라인을 넘는 그 SLBM 발사 준비 정황, 그런 정황을 지금 포착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본의 해군 기지에 하나둘씩 늘어가는 수상한 함정들입니다. 이게 오키나와의 화이트 비치 항구에 2월 11일 날 들어온 배인데요. 물론 지금은 나갔습니다. 미 해군이 아니고 미 해군 군수사령부, 즉 미 정부에서 운용을 하는 USNS죠. 로얄함이라는 이 배입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덩치는 한 3,300톤 정도 되는 꽤 큰 덩치예요. 이 배가 2월 10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좀 안 된 전에 오키나와 입항했다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자, 이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배가 또 다른 배인데 다른 항구에 들어왔어요. 바로 요코스카에 그로부터 열흘 후에 2월 21일 날 역시 에이브리라고 하는 이 배가, 아까는 로얄이라고 하는 배였죠. 근데 똑같은 클래스인데 이제는 에이브리라고 하는 배가 요코스카에 2월 21일 날 들어왔습니다. 자, 또 그로부터 다시 또 며칠 후인 3월 1일 날 똑같죠. 역시 똑같은 배인데 이펙티브라고 하는 배가 다시 요코스카에 들어왔습니다. 이 배들은요, 봐도 전투함처럼 안 생겼습니다. 이 배는 뭐냐? 바로 미 해군의 단 4척이 있는 배인데 빅토리어스급 음향 측정함입니다. 이게 어떤 배냐면은 고성능 수동 선배열 소나 시스템인 서타스와 고성능 능동 저주파 소나 시스템을 탑재한 광역 잠수함 탐지 그리고 추적함입니다. 측정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칠함대로 전송돼서 잠수함 전력의 작전 배치를 통제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배인데요. 자, 이건 미 해군의 단 4척이 있는 그런 빅토리어스급 음향 측정함입니다. 자, 4척 중에서 지금 3척이 동원됐어요. 4척 중에서 3척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됐다는 말입니다. 4척이 있으면 주로 그 중에 한 척 정도는 어느 해군이나 한 척 정도는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척이 이 동네에 왔다라는 것은 미 해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음향 측정함을 여기에 지금 다 가지고 왔다. 미 해군이 관리하는 데가 여기뿐이겠습니까? 중동도 있죠. 지금 흑해도 있죠. 또 북해 지금 아주 큰 훈련하고 있죠. 지중해 있죠. 이런 많은 곳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다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배는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이제 솔타스라고 해가지고 타스, 그러니까 예인 소나예요.
배에다가 줄을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질질 이제 끌고 가는데 그 선이 전부 다 소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서는 레이더를 전파를 쏘아서 레이더라고 하는 전파를 쏘죠. 그런데 물속에는 전파가 투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음파를 쏩니다. 음파를 쏴가지고 핑 쏴가지고 그것이 맞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형상을 이제 여기 뭐가 있구나, 여기는 물고기다, 여기는 고래다, 여기는 물고기 떼다, 여기는 바위구나, 암초구나, 이거는 쇠로 만들어졌네. 그럼 뭐야? 이건 그 잠수함이구나. 그리고 또 소리가 들리네. 이건 우리가 평소에 저장해 놨던 중국의 진급 잠수함하고 똑같은 스크류 소리네. 또 이번에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하고 똑같은 소리네. 입력을 이제 다 해놨죠. 이제 그 싱크로율이 로미오급 잠수함하고 뭐 93%네. 그럼 이건 로미오급 잠수함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뭔가 이게 잠수함이 지금 수심 180m 수심에 지금 뭔가 있는데 이 수심 180m에 지금 한국, 일본, 미국 잠수함 작전한 거 있느냐? 없다. 자, 이 우리 동해 지역에서 잠수함은 한국, 일본, 미국 전부 다 할 것 없이 미 7함대에서 다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방국들끼리 서로 간에 오인 사격을 할 수 없이 한국과 일본, 미국이 각각 다른 수심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한국군이 지금 작전하는 그런 수심인데 여기에 한국군으로 보이는 잠수함의 음향이 아닌 다른 잠수함의 소리가 들리네. 뭐야?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북한 잠수함 소리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수 킬로에 달하는 이런 이제 줄을 매달고 다니는데 그게 전부 소나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소서스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패시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적 잠수함을 지나가는 패시브 소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자기의 어떤 소리는 노출하지 않고 다 듣는 그런 패시브 소나고, 또 여기에 아주 고성능 저주파 소나를 가지고 있어요.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 이랬는데, 저주파는 이제 우리 뭐 음악으로 치면 베이스죠. 베이스는 둥 하면서 아주 멀리 쫙 퍼져나갑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드럼을 치는데 거기 드럼에 이제 심벌즈가 있지 않습니까? 챙 하는 소리가 나죠. 이런 건 이제 고주파입니다. 이런 것도 멀리 가진 않아요. 시끄럽긴 시끄러운데 멀리는 가지 않습니다. 둥 하는 베이스는 시끄럽진 않지만 멀리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주파는 출력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3,300톤짜리 이 배는 강력한 저주파 소나를 가지고 둥 하면서 멀리 소나를 튕겨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주 넓은 지역에 있는 그 반사되는 음향을 다 수집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저주파 소나가 제일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 강력한 저주파 소나를 싣고 다니면서 또 계속 이제 음파를 액티브 핑을 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적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러 다니는 건데, 그래서 뭐가 있으면 바로 칠함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칠함대에서는 여기 인근에 우리 잠수함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 잠수함 무슨 함, 너가 거기 가서 빨리 확인하고 격침시켜버려. 또는 여기에 무슨 포세이돈 초계기가 있어. 확인해서 격침시켜버려. 이제 이런 작전 배치를 칠함대에서 하게끔 도와주는 음향 측정함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이 4척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3척이 지금 이 동네로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왔냐? 아니에요. 탄도탄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도 같이 왔습니다. 이 하워드 로렌젠이 X밴드 그리고 S밴드 이런 그 위상 배열 레이더를 싣고 다니는데 1000km 이상의 거리에 탄도미사일을 초정밀 추적하는 S밴드와 X밴드 레이더를 탑재하는 탄도탄 추적함입니다.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 그리고 계산해서 미래 위치와 여객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해서 미사일 방어에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이펙티브, 아까 세 번째 보여드렸던 그 이펙티브하고 하워드 로렌젠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그리고는 지금 같이 사라졌어요. 이제 없어요. 같이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하나의 조각들을 연결해 보면은, 자, 음향 측정함이 미국이 4척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3척이 이 지역에 왔는데, 그러면 뭔가 수중에 있는 음향을 듣고 싶고 그것을 완전히 에워싸듯이 물 셀 틈 없이 듣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탄도탄 추적함이 왔어요. 그러면 그 수중에 있는 뭔가 목표가
적이 탄도탄을 쏘는 것 하고 지금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SLBM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 지역에서 SLBM을 쏘냐? 뭐 쏠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지난 연말에 G랑3를 쐈어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또 쏜다 이런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몰려왔다. 작년 연말에 이 하워드 로렌전이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할 때 왔다가 리본 타고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주변 수중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음향 측정함 지금 이제 세척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나갔어요. 아까 3월 1일 날 들어왔는데 요코스카로 들어왔는데 지금 다 나갔어요. 그리고 AIS 시스템을 껐습니다. 그 말은 뭐냐? 작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는 트랜스폰더를 켜서 나 여기 있다 하고 일부러 과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경고의 메시지죠. 또 선박도 군함도 AIS 시스템을 일부러 켜서 나 여기 있다 라고 과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누구도 AIS 시스템을 켜놓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이거는 과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몰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속에 있는 뭔가를 찾기 위한 작전을 이 지역 어딘가의 바다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워드 로렌젠 역시 왔는데 나갔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역시 AIS를 꺼서 자신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딘가에서 이동 중이거나 작전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거 이제 탄도미사일 감시 추적하고 미사일 방어 작전에 완전히 감시 정찰 그리고 궤도를 보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죠. 그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들이 지금 6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지금 이 지역에 못 보던 이 지역, 즉 태평양 함대 7함대 소속의 잠수함이 아닌 다른 잠수함들이 몇 척이 들어왔다는 거 제가 몇 번 보도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배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햄튼, 애쉬빌, 키웨스트 이 배들은 LA급 후기형, 그리고 미시시피함은 버지니아급, 그리고 시울프함, 시울프급이죠. 미시건, 여기는 이제 저위력 핵무기를 탑재한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입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애쉬빌, 이 애쉬빌은 사세보에 들어왔다가 3월 3일 날 출항했습니다. 어딘가로 갔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키웨스트는 역시 오키나와에 들어왔다가 3월 1일 날 출항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배들이 지금 북한의 마양도 또는 이 NLL 건너 북한 쪽에 집결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음향 측정함이 딱 뭔가를 포착해내면 이거 지금 수상한 놈인데 또 탄도미사일 쏘면 이 탄도미사일 추적함인 하워드 로렌젠이 딱 해서 격추하든지 요격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것이고, 그리고 윗선에서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 격침시켜버려 라고 명령이 내려가면은 바닷속에 숨어있는 이 미국의 핵 잠수함들이 북한의 전략 잠수함을 격침시켜버리는 그런 용도로 지금 이 지역에 이런 대잠 그리고 대탄도탄 능력의 군함들이 이렇게 집결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 전략 잠수함 SLBM. 자, 작년에 이 사진을 이제 7월 달에 공개를 했죠. 이거 로메오급 잠수함을 개량한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함교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미사일을 조금 더 꽂을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이다. 라고 제가 분석을 했었죠. 뭐 3,000톤급 잠수함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제가 분석을 했는데, 아무튼 그 무렵에,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죠. 북한의 신형 SLBM을 탑재하는 새 전략 잠수함의 작전 배치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임박했으면 지금 이제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났죠.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바지선에서 SLBM을 쏘는 것이 아니고 잠수함에서 SLBM을 쏘는 그런 실사격 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그 시기가 됐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직접 가서 보여주었던, 그래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사진, 이 잠수함, 이게 지금 동해로 나와서 SLBM을 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SLBM은 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 그건 괜찮다. 뭐 사실 그것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건 아니다. 트럼프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겼죠. 그건 뭐 누구든지 다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SLBM은 그 레드라인을 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인내의 마지노선이죠.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SLBM. 미국 본토는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의 최대 군사기지가 있는 괌 정도는 타격할 수 있는 이 SLBM. 만약에 북한의 잠수함에서 바지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발사를 해버리면 결국 레드라인을 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미 대선 지금 중도층이 바이든 부통령으로 완전히 집결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블룸버그나 부티지지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사퇴하고 바이든에 대한 지지선을 막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샌더슨 그 사람은 지금 뭐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쉬운 상대인데 중도층의 표를 확 가져가는 바이든이 민주당의 대항마로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사고를 친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처럼 그래 뭐 그것도 뭐 괜찮아 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무난하게 재선을 했던 그 선배의 전례를 따라 자신도 강력한 군사작전을 개시를 할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아주 긍정적인